이번 스토브리그 야수 최대어로 꼽힌 코디 벨린저가 결국 컵스로 돌아갑니다.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사실상 재수를 선택한 벨린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일 ESPN의 제프 파산이 전한 소식입니다. 벨린저가 컵스와 3년 총액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1066억에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매년 옵트아웃이 포함된 예전 이제 미네소타랑 코레아가 처음 맺었었던 계약과 흡사한 형태의 계약인데요. 올해와 내년 연봉은 각각 3천만 달러씩을 받고 3년 차에는 2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벨린저 선수입니다. 자, 이로써 벨린저는 어쨌든 FA 랭킹 탑10 안에 들었었던 미계약자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한 선수가 됐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스넬, 몽고메리, 체프먼, 그리고 JD 마르티네즈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ESPN 같은 경우에는 벨린저의 예상 몸값으로 7년에 1억 4,700만 달러, 그리고 MLBTR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2억 6,400만 달러, 디애슬레틱은 6년에 1억 6,200만 달러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몸값 까보니까 여기에 아주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따내게 됐습니다.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어떤 랭킹으로 살펴보더라도 오타니에 이어서 야수 최대어로 꼽혔던 선수입니다. 2017년에는 신인왕을 수상했었고 2019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슈퍼스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던 기간이 길었죠. 특히 2020년 그 포스트 시즌 중간에 입은 어깨 부상 이후에 사실 타격 성적이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술 이후에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 두 시즌 동안 타율 총합이 1할 9푼 3리에 그쳤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0.611, WRC 플러스도 69에 그치는 충격적인 저점을 보여줬는데요. 수비 덕분에 음수는 면했습니다만 WAR 같은 경우에도 0.8승에 그쳤기 때문에 돈값을 크게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2 시즌을 마지막으로 정든 다저스에서 논텐더가 됐고요. 이후에 컵스와 1년 17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벨린저가 이 표면적인 성적상으로는 완벽히 반등에 성공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30경기 동안 26홈런 97타점, 도루도 20개를 했고요. 타율도 3할 7리, OPS 0.881을 기록을 해주면서 WAR도 4.1승,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타격 스타일에서의 큰 변화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옛날처럼 뭐 47홈런을 때렸을 때 거포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택형으로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타자로 변모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시즌 중간에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가량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은 꾸준한 출장까지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올해의 재기상 그리고 내셔널리그 실버슬러거 유틸리티 부분을 수상했었던 벨린저였는데요. 사실 벨린저를 원하는 팀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처음에는 알려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오타니가 7억 달러를 계약을 맺으면서 다저스로 떠났고 그랬을 때 좌타자 보강의 필요성을 느꼈었던 토론토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토론토도 사실은 이 벨린저 선수의 유력한 행선지로 꼽혔었고 이 벨린저의 또 와이프죠. 와이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뭐 시엔타워 이 영상 이 사진을 올리면서 진짜 벨린저 토론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키어마이어 그리고 아이자 카이너팔레파 그리고 터너를 영입하면서 어쨌든 타선 보강을 일단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선지로 여겨졌었던 팀이라면 역시 샌프란시스코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견수 보강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정우 선수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샌프란시스코 가능성도 없어졌었던 벨린저였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남은 구단 원소속 구단 컵스일 텐데요. 컵스 같은 경우에도 뭐 피트 크로스, 암스트롱 같이 탑 유망주들이 모두 중견수였기 때문에 일단 벨린저 영입이 급하지 않다. 점점 압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컵스의 톰 리케츠 구단주가 공개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보너스 실무자랑 얘기하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스프링 트레이닝은 이미 시작을 했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벨린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컵스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동안의 저점 너무나도 또 파멸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활약이 FA 로이드가 아닐까 걱정하는 구단들이 많았기 때문을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일단 타구 지표에서 평균 타구 속도가 87.9마일 그러니까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하위 22%에 그친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배럴 타구 비율 역시도 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하위 26%밖에 안 되는 수치였고요. 하드히트 같은 경우에도 31.4%, 하위 10%입니다. 하드히트가 사실은 40% 이하인 강타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타구 지표에서 좋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타구 지표에서 벨린저 선수 커리어 로우를 기록을 하면서 구단들 입장에서도 옛날에 홈런 타자 벨린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 타구 지표가 뭐 물론 좋지 못해도 컨택을 앞서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타자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벨린저가 앞으로도 뭐 수비 잘하는 똑딱이 중견수로 전락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2억 달러 구단 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벨린저가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벨린저는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시즌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코리아와 계약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만으로 27살 시즌에 시장에 나왔지만 원하는 계약을 따내지 못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3년에 1억 53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매년 옵트아웃을 넣었었고 결국 첫 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FA 시장에 나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약 파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6년에 2억 달러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벨린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28살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컵스와 이제 재계약 맺고 다시 거포로의 스타일 변신에도 꽤 할지 혹은 이제 어떤 모습 계속 이제 스타일을 유지해가지고 성적을 유지하는데 또 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다림 끝에 줄다리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컵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벨린저와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벨린저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예를 들면은 1루수로 출전할 수 있는 마이클 부시를 영입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이제 중견수 같은 경우에도 피토크로우 암스트롱을 그냥 콜업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압력을 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벨린저를 가장 싸게 잡은 거 이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오프시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컵스는 또 한 번 중부지구의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벨린저 선수가 먼저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남은 보라스 소속 최대어들의 계약에도 먹구름이 좀 끼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넬은 사실 벨린저랑 다르게 올해 31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최근 양키스에서 3,500만 달러 이상의 짧은 단기 계약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비슷하겠죠. 코리아 계약 혹은 이제 지금 벨린저가 받은 계약 이거랑 좀 비슷한 계약을 양키스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좀 스넬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31살이기 때문에 재수에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나이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양키스의 오퍼를 결국에는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건 역시 체프먼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최근에는 시애틀과 연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 원래 연결됐었던 샌프란시스코와는 계약금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던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는 좀 발을 뺐습니다. 텍사스는 이제 더 이상 스프링 캠프가 개막한 이상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입은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보스턴과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몸값을 낮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전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라스의 전략이 여태까지는 항상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었는데 처음으로 구단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스토브리그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지금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오프시즌 때 이정우 선수의 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라스 소속 선수들이 시장에서 참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이 보라스의 전략 막무가내로 뭐 몸값 일단 높게 질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선택 이런 전략 수정할 필요 있다라는 비판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벨린저 영입을 통해서 이제 야수 최대어가 계약을 한 상황인데 스프링 캠프가 개막한 이후에 조금씩 FA 시장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미계약자로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팀들이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보강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팬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선수잖아요. 이 벨린저 선수가 2024 시즌에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그리고 컵스는 이 벨린저 영입의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을지도 의견이 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